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 해서 CNC 밀링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면을 주어지면요, 해서 첫 번째 작업은요, 해서 도면을 해독을 해야 됩니다. 도면 해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주어진 도면이 있고요. 그래서 가공할 부품 도면이 있습니다. 자, 이 도면에는 그래서 탑에서 위에서 본 평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섹션도가 있습니다. 자, 섹션도가 있는데요. 단면 A-A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단면도, 섹션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절단선이 어디서 향하는지, 어디 기준으로서 잘렸는지 파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잘렸습니다. 수평,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선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보고요. 하살표 지시는요, 앞쪽에서 뒤쪽 보는 방향. 자, 이쪽을 단면을 하고 나서, 자르고 나서 하살표 방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가 단면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 외곽 가공하는 요쪽에 바깥의 테두리, 그래서 외곽 가공이 있는데요. 이때 외곽 가공할 때 깊이는 얼마큼이냐면 치수가 5mm입니다. 자, 바깥쪽 테두리 가공할 때 이쪽에 깊이는 5mm고요. 자, 그 다음에 섹션도에 보면 여기서 쭉 잘리고 옆으로 갔을 때 이 부분 있죠. 자, 여기는 어디를 나타내냐면요, 이 안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거고, 깊이는 여기는 그래서 내측 가공은요, 그래서 깊이 7mm 깎으면 되고요. 그래서 7mm를 가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해독을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파악을 해야 될 것은, 그래서 가공 부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가공 부위는 먼저 바깥의 테두리 가공, 그래서 외곽 가공이 있고요. 외곽 가공. 두 번째, 안쪽을 가공해야 됩니다. 이쪽에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안쪽 가공, 그래서 내측 가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도면상에서 여기 섹션도에 보니까 그래서 홀을 지나가는 이쪽에, 자, 여기서 홀이 뚫려져 있습니다. 자, 지시선으로 2-8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8파이 홀, 그래서 홀 가공 부위가 있습니다. 아직 진도는 사이클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외곽 가공과 내측 가공 있는 데까지만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가공 부위를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가공 부위가 파악이 됐으면 두 번째, 그래서 공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깎이는 부분 섹션도에서 봤을 때 여기는 바닥이 수평이고요, 척벽이 수직입니다. 내측 가공도 동일하게 바닥은 수평, 척벽은 수직입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구는 그래서 평 엔드밀이라는 플랫 엔드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공구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평 엔드밀은 플랫이니까 바닥이 평평하고요, 척벽이 스트레이트, 그래서
이렇게 생긴 플랫 엔드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거친 절삭용, 그래서 황삭 라핑 엔드밀이 필요하고요. 향상용 엔드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상용, 그래서 다듬질 작업할 엔드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핑 엔드밀과 피니싱 엔드밀이 2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의 크기, 사이즈는요.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종류, 용도에 따라서 공구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이즈는요. 크기는 몇 파일을 사용을 할 거냐 이고요. 사이즈, 크기죠. 그래서 몇 파일을 사용을 할 거냐. 자, 공구 선정은 일단은 기준을 보는데요. 자, 가공 부위 중에서 자, 깎여 나가는 부분. 자, 여기서 봤을 때 왼쪽 부분을 봤을 때 절삭폭, 자, 여기입니다. 절삭폭 5mm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 구간만 보는 거예요. 자, 절삭폭과 그 다음에 절삭 깊이 5mm. 자, 그러면 가공을 할 때 공구를 선정을 하는데요. 자, 공구 선정할 때 기준이 있는데요. 자, 크게는 그래서 절삭폭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삭 깊이도 알아야 돼요. 절삭 깊이는 내가 공구에서 날장이 얼마큼 나오는지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구에 대해서, 그래서 절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절삭폭과 그래서 절삭 깊이에 대한 단면적에 대한 양을 말하고요. 자, 그러면 사이즈는요, 일단은 첫 번째 이 절삭폭에 따라서 공구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일단은 절삭폭이 제일 큰 게 얼만큼 되는지 볼게요. 자, 외곽의 테두리는 여기서 5mm, 여기도 5mm, 여기도 5mm, 여기도 다 5mm인데 중간중간 홈 부분이나 못딱이 있는 구간에는 여기 거리는 절삭폭이 넓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구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절삭폭이 넓습니다. 자, 이쪽에 필렛이 되어 있는 이 구간에도 절삭폭이, 그래서 판처 역의 외곽 테두리 5번보다 좀 넓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홈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홈 부분도 있습니다. 자, 먼저 폭의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공구를 선정을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각선 거리가, 자, 여기서 대각선 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약 19mm라고 가정하면 절삭폭이 넓은 쪽이 19mm라고 가정했을 때는, 자, 1회 절삭 한 번에 가공을 하겠다면 공구는 19보다 크면 돼요. 25파일을 쓰든 22파일을 쓰든, 그래서 20파일을 쓰든, 그래서 여기 절삭폭보다 큰 공구를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사이즈 기준은요,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절삭폭에 대한 부분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자, 절삭폭이 큰 걸 기준으로 해서 공구를 선정을 하더라도 너무 큰 공구가 그래서 선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정확한 치수를 측정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20mm 넘어간다면 여유있게 한 파이 25파이로 공구를 선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공구가 그래서 진입이 안 되는 홈 구간이 있어요. 홈 구간에서 봤을 때는, 자, 여기 R은, 자, 반지름이 10이니까 R10이라고 돼 있어요. 지름으로 하면
파이가 직경이 20인데, 자, 그러면 25파이로 공구 선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20파이로 여기서 가공할 수가 없어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진입하더라도 과절삭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뭘 또 파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홈에 대한 크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절삭 폭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서 공구가 그 홈에 가공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작은 R이 얼마냐면 여기는 8R, 여기는 10, 여기도 8. 자, 제일 작은 R이 8R입니다. 현재 도면상에서는 R8이고요. 얘를 직경으로 했을 때는 해서 파이 16파입니다. 자, 그러면 16파이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항삭에서 특정한 정삭 작업하기 위해서 여유를 남겨놓고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유도 남겨지려면 일단은 공구는 16보다 작으면 돼요. 15파이나 14파이를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떤 거가 기준이 되냐면 이 홈이 기준이 돼서 공구 크기는 16파이에서 항삭의 가공 여유를 감안해서 14파이 플랫 엔드밀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 홈을 또 가공도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16보다 너무 큰 공구를 쓰면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홈이 없을 경우는 절삭폭이 큰 걸 기준으로 해서 공구 선정을 하면 되고요. 홈이 있는 경우는 그래서 홈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구가 해서 결정이 됐어요. 랍핑 엔드밀에서 14파이, 피니싱 정상용 엔드밀도 직경 14파이로 가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공구가 결정이 나면요, 뭐가 파악이 또 가능하냐면 미절삭 부분도 파악이 가능해요. 자, 미절삭 부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래서 절삭 폭이 그래서 공구 직경보다 해서 파이 D라고 할게요. 공구 직경보다는 클 경우 어떻게 해요? 미절삭이 발생이 되겠죠. 자, 공구가 14인데 제가 여기에서 약 19mm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미절삭이 생기겠죠. 어디도 또 생겨요? 여기도 미절삭이 생기고요. 자, 여기는 생길지 안 생길지는 뭐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서는 나중에 판단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미절삭 처음부터 미절삭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미절삭 다 결정을 해도 되고요. 우리 이제 수동 프로그램 작성을 하다 보면 일단 1차 작성을 해놓고 가공을 하고 나서 시뮬레이션으로 통해서 미절삭을 파악하고 나중에 미절삭 처리 경로를 생성해서 프로그램에 시작된 앞택에다 옮겨놓고 작업을 진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미절삭 부위는요, 가공을 끝내놓고 1차 가공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가공 부위를 파악해서 작업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구도 결정이 났고요. 대충 어림짐작으로 해서 미절삭 구간도 좀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것은 뭐죠?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가공을 할 때 어딜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건지, 자, 프로그램 원점, 이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이라고 하는데 실제 공작물도 같은 곳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공작물 좌표의 설정, 자, 공작물 좌표의 설정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빠져나가서 다시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였죠.
그래서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공작물 좌표계. 그래서 G54에서부터 G59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G55를 사용을 할게요. 공작물 좌표계는 G55.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는 내가 프로그램 원점을 어디로 할 건지, 자, 여기를 윗면 기준으로 해서 좌측 상단을 원점으로 하겠다. 윗면 기준으로 해서 좌측 하단을 원점으로 하겠다. 윗면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상단을 원점으로 하겠다. 윗면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하단을 원점으로 하겠다.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겠다. 그래서 윗면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X, Z. 위에서 봤을 때 여기에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포인트 4, 포인트 5. 자급자 임의대로 정하도 되고요. 그래서 임의대로 정하도 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량이 있는 양산에 들어간다 하면요, 각각 작업할 때마다 원점을 다시 공작물 풀어서 다시 세팅할 때마다 원점을 잡아야 되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을 바이스, 그 다음에 아대를 대서 기준을 정해서 또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원점을 잡아도 돼. 1번 포인트가 되든 2번 포인트가 되든 3번이 되든 4번이 되든 5번이 되든 임의대로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바이스나 예를 들어서 아대를 대서 내가 작업을 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좌측 2번 포인트나 또는 3번 포인트를 많이 원점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는 이 도면상에서는 위치 공차, 치수 공차, 기하 공차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일반 가공이라고 그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기준에서부터 위치 공차, 치수 공차가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임의대로 원점을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거 빼고 일반적인 작업 방법을 해서 1번에서 5번 포인트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미절삭을 좀 줄이려고 하면요, 2번 포인트를 원점으로 잡으면 이쪽에서 미절삭, 진출하면서 미절삭이 해결되기도 하지만은 일부러 그냥 좌측 하단을 원점으로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쪽 구간에 대한 정보가 또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여기는 공작물 좌표계는요,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하단을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계 설정은 윗면 기준으로 해서 좌측 하단을 원점으로 할게요. 즉 어디요? 탑에서 봤을 때 여기가 원점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입체 등각에서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윗면을 기준해서 위에서 봤을 때 좌측 하단, 좌측 상단,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3번 포인트, 5번 포인트, 4번 포인트, 5번 포인트죠. 여기서 1, 2, 3, 4 가운데 5번이 있는데 1번 포인트 기준으로 했어요. 공작물 좌표계는 G55를 사용할 거예요. 자, 프로그램상에서는 원점이 여기다 가정하고 공작물 좌표계 55다 해서 그냥 작성을 하면 돼요. 기준은요. 자, 그러면 공작물 좌표계 설정을 끝나면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G90 절대 좌표 X0,
Y0, Z0 공작물 좌표 실제 기기에서 세팅하면 여기가 원점이 됩니다. 절대좌표로. 자, 그러면 기준도 정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필요해요? 가공 부위 파악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공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분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 엔드 밀 14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절사 부위 파악인데요. 그건 뒤로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서 공작물 좌표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작업을 하면 좋을까요? 가공할 소재. 여기에는 재질이 있겠죠. 45C 탄소 각인이다. 알루미늄 606이다. 이런 재질이 필요한데요. 참고로 도면상에서는 따로 재질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을 해서 재질은 알루미늄 606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재가 필요한데요. 자, 각재 크기는 80 곱하기 20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80이랍니다. 80이 아니죠. 도면상에서 봤을 때 x가 100, 얘가 x죠. x가 100, y가 100, z는 20입니다. 자, 소재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20 x, y, g. 자, 이렇게. 자, 참고로 일반적으로 이제 재료 신청하면 뭐 요거보다 좀 여유있게 크게 잘라서 일단 각 작업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은 각 작업을 뭐 밀링해서 해서 100에 100에 22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머시닝해서 도면상에서 있는 것을 가공한다 기준으로 해서 소재를 조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소재 신청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작업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 D, E, 그 다음에 F죠. 그래서 경로 계획을 세우면 돼요. 자, 아직 우리가 홀 가공은 진도를 안 나갔어요. 사이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서, 자, 홀의 종류는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경로 계획은 먼저 외곽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내측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외곽을 하든 내측을 하든, 그래서 뭐 순서는 내측을 먼저 하고 외곽 가공을 해도 되고요. 외곽 가공을 하고 내측 가공을 해도 됩니다. 그냥 외곽 테두리를 먼저 하고 내측 가공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럴 때 외곽 가공할 때요, 하향 제싹을 하기 위해서 G41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제싹할 거고요. 내측 가공은 하향 제싹이 되려면 G41로 하향 제싹이 되려면 카운터 클럭 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제싹을 하면 되고요. 당연히 황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삭 작업을 해야 되겠죠. 거친 제싹과 다듬 제싹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로 계획에서 또 중요한 거는 출발점. 그래서 외곽 가공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측 가공을 할 거고요.
당연히 황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삭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점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자, 나가서 다시 컨트롤 탭. 출발점. 스타트 포인트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외곽 테두리를 가공을 할 때, 자, 여기서부터 제가 대충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자, 스타트 포인트를 하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할 겁니다. 자, 이쪽에서 올라가면서 진입,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 형상을 돌고 나서 외곽 테두리를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 돌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는 진출, 진입과 진출이 이루어지는 스타트 위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여기는 자, 도면상에서 보면 하나씩으로 할게요. 원점에서부터 자, 소재 외곽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거리 간격, 이쪽에 거리 간격을 주는데요. 그때 스타트 포인트는요, 공구 직경에 여유를 줘서 출발점을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공구는 14파이를 사용했고요. 여유는 1, 2mm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mm 여유를 했을 때 출발점은 원점에서부터 x-16이 되고요. y-16이 되면 돼요. 출발점. 그 다음에 바깥에서 파란색 부분 진입, 형상을 쭉 돌고 가공하고 나서 마젠타 색상으로 진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입과 진출이 이루어지는 출발점 포인트는 x-16, y-16인데 이 좌표는 공구 직경의 여유 2mm 정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측 가공의 출발점, 요거는 당연히 외곽 가공의 출발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쪽 내측 가공의 출발점은요, 자, 이 형상의 정중앙을 출발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형상의 정중앙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라인이 있으니까 100에 100 반이니까 x50, 그 다음에 y50 되는 지점이 형상의 중앙입니다. 자, 출발점 위치는 x50, y50에서 출발을 할 거야, 내측 가공에. 자, 그 다음에 자, 내측에서는 진입 방법이 또 중요합니다. 진입 방법. 자, 진입 방법에서 크게 헬리컬 절삭과 헬리컬 절삭 진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입점에다가 홀 가공을 해야죠. 마스터캠에서 이를 스타트 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입 위치에다가 홀 가공을 해줍니다. 출발점에. 그래서 공구가 민날로 찍고 내려갈 때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홀을 뚫어줍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엔드밀러 진입을 하고 가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타트 홀이라는 것은 홀 가공 아직 진도를 안 나가서 우리가 작업했던 거는 첫 번째 방법 헬리컬 절삭 진입을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원형 포켓 작업을 할 때, 자, 원형 포켓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헬리컬 진입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헬리컬 절삭 진입이라는 것은 주로 원호 절삭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원을 Z축으로 내려가면서 돌면서 진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원호로 Z축으로 돌면서 내려가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간이 좀 작아서 사이즈를 조금이라도 크게 주면 여기서 형상을 파먹을 수도 있어요. 자, 폭이 좁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번 시간 예를 사용했지만은 좁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원호간이 직선의 지그재그 형태로 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거예요. 얘를 램핑, 그래서 램프 절삭으로 해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Z축으로 내려가는 나선 형태로 내려가는 게 헬리컬 절삭이고요. 그 다음에 폭이 좁은 경우는, 자, 부하는 얘가 적게 걸립니다. 헬리컬이. 근데 이제 공간이 좁을 경우에는 직선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내려가는 램프 절삭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출발해서 수평 방향으로 해서 램프 절삭, 요거 형태로 진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프로그램 작성하고 검증을 해보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그래서 주어진 도면을 보고 내가 가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가공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얘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